여기 22년째 같은 자리에서 부부가 전을 부쳐주는 가게가 있습니다. 사장님의 머리는 하얗게 쇳지만 전을 부치는 솜씨만큼은 이 동네 최고죠. 재료를 솔직하게 써야 된다. 아무리 내가 솜씨가 좋아도 원자재가 좋아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먹어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음식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대를 이어 운영하는 안경점도 있습니다. 자그마치 40년이 넘도록 사람의 눈을 바라봐온 우리 동네 만년 가게입니다. 나는 안경은 내 자식으로 생각해. 안경은 내 자식이다. 저는 안경이라고 하면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뭐 이렇게 안경이랑 대화도 할 때도 있고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인 분당선과 4호선이 지나는 한대암역. 이곳에 상권이 형성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저기서부터 이제 사거리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처음 나중에 이게 역부터 짓는 게 아니라 저 사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보기만 목적복잡하고 이런 데는 다 비어있고 그렇더라고 왔는데 이렇게 형성이 많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공실도 뭐 반 이상이 됐었고. 저는 이 한 자리에서 22년째 전집을 운영하고 있는 손인엽이라고 합니다. 아유, 이게 뭐야? 아유, 먼지가 많네요. 아유. 야, 참. 이거는 한 1년 동안 안 탔죠. 그랬더니 이제 배터리가 다 엊그제 시동 걸어보니까 안 걸리는 거야. 배터리를 다 방전돼가지고. 원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셨어요? 남자의 로망 아니에요, 사실은. 바이크하고 에다가 색스폰 딱 메고 여기다 뒤에다 싣고서 딱 공연 가고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인생 뭐 돌이 전부도 아니고 이렇게 폼도 내가면서 사는 것이 그 하나 즐거움이죠, 뭐. 오토바이, 색소폰, 그리고 노릇한 전. 그의 인생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계획이요? 뭐 책을 한 10권 써도 안 될 거예요. 빈대떡을 차리게 된 동기에는 제가 이제 사업을 크게 하다가 실패를 해서 보증을 잘못 쓰는 관계로 100억 정도 가까이를 다 나의 자산을 아무 뭐 없이 그냥 다. 일단 잠깐만 이거를 섞어서 드릴 수도 모두 봉사대금 같은 거 우리도 어업으로도 받고 우리도 또 그래서 어업으로도 주고 하는데 이제 제가 받을 곳에서 또 보증 쓴 데서 저를 주지를 못하니까 저도 연쇄부도가 나는 거예요. 2번 죽으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미수에 그쳤는데 보니까 애들이 떠오르더라고. 지인 중에 그때 당시만 해도 자본 안 들고 배워서 오면 되니까 빈대떡을 한번 해봐라. 그때 나이 49. 딱 22년 전 일이었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그의 루틴. 바로 불린 녹두를 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3시간 전에 아침에 불려가지고 지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날씨가 더운데 요즘에도 3시간 정도는 불려야 돼요. 사람들이 요새 안 하려고 그래 이거를. 이게 다 저 물건 갖다가 딱 그냥 데펴서만 주고 하는 거를 선호하지 이렇게 하는 거를 안 하거든요. 원래 이 빈대떡이라는 게 녹두지 않습니까? 무지장 까다로운 음식이에요. 최소한 3시간 이상 물에 담가놔서 불린 다음에 맷돌로 갈아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루 정도 이상 있게 되면 삭어요. 상하는 게 아니라 삭습니다. 그래서 막 처져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붙이기가 힘드니까 거기다 전분가루라든가 다른 걸 가미합니다. 다른 걸 섞습니다. 그러면 뜨거울 때는 몰라도 식고 나면 딱딱하고 녹두 맛이 안 나죠. 저희는 그것이 생명입니다. 다른 걸 믹싱하지 않고 100% 녹두로만. 사실 창업했을 당시에는 빈대떡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터라 손님들에게 제대로 된 빈대떡을 제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만드는 것들을 어떻게들 드셨을까? 이게 참 캐셔네요. 4년에서 한 5년 정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 하길 잘했다. 인엽 씨가 힘들 때 옆에서 든든하게 버텨준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아내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반이었어요. 졸업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만났는데 그때부터 진짜 좋아 지내가지고 지금까지 결혼을 하고 산 거지. 전업주부였던 아내는 인엽 씨가 부도가 난 이후 무슨 일이든 도왔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생계를 유지하며 살림을 이끌었는데요. 전집을 시작할 때도 쉽지만은 않았다고요. 그거는 뭐 하는 거는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어려운 건 없는데 안 하다 하는 일은 하니까 내가 이제 나는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고 그런데 사람들 이제 상대하고 막대하는 사람들 보고 이제 이런 게 좀 힘들었지. 그렇게 부부는 전을 부치며 고된 20년의 시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재료를 솔직하게 써야 된다. 아무리 내가 솜씨가 좋아도 원자재가 좋아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먹어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음식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큼 음식까지 장난쳐서는 안 된다. 솔직해야 된다. 사실 손인엽 대표의 직함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안산시 상인총연합회 회장인데요. 한대암역 상점가뿐 아니라 안산의 거리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여기 나와 있잖아. 무인 민원 발급기라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리 소상공인 진흥공동 연합회 거기에 이제 사업 계획서를 내 가지고 선정이 돼서 이거를 저희들이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곳 한대암역 상점가는 지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스마트 시범상가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다양한 스마트 기기가 설치되었습니다.
네, 제가 상인회장을 한 15년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여기 조직이 한대압력 발전협의회 이렇게 해서 상인들이 이제 친목단체처럼 조직이 돼 있어가지고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체계화가 되지 않고 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와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이거 어렵게 조직된 거를 와야시켜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요 여기 한 2, 3일 전에 그 무인발기가 이제 개통이 됐는데 아무렇게도 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도 찾는 그런 시민들이 좀 편리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사실은 보람을 참 저만큼 느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올해 상인회장을 역임하다 보니까 이 변천돼 가는 과정을 제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뭐 건물이 하나 더 들어서고 이런 건 아니고 상인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제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상인들도 바뀌는구나. 상인회의 노력 덕분에 한대암역 상점가의 거리는 안산의 대표 상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손인엽 대표의 전집도 바빠집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빈대떡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힘이 들어서. 저는 이럴 때 이거는 하나의 전통 음식으로 지켜야 되겠다. 동창회, 국민학교 동창회. 그러게 맞아요. 참 힘든 길을 여기까지 왔어. 그냥 여러 가지 힘든 길. 안양의 오래된 전통시장 중 하나인 안양중앙시장. 안양중앙시장 입구 바로 옆에는 시민들에게 사랑방과 같은 장소가 한 곳 있는데요. 바로 안양에서 40년이 넘도록 장사하고 있는 안경점입니다. 이 직업상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 할 직업이 아닌가. 안경은 불편한 거 있어요? 약간 그래요. 그래요. 네.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그 다음에 1번이 선명한지 2번이 선명한지 밑에 쪽 글씨까지 다 읽을 수 있어요 지금? 네. 예. 자 그러면 어느 게 한번 봅시다. 제가 여기 안양 올라온 지 25살에 왔으니까 그때부터 쭉 다녔었던 것 같아요. 지인 소개로 왔는데 너무 친절해 주시고 이때는 여기 오면은 뭔가 분위기라고 할까? 뭔가 좀 편안해지고 좀 안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더 가려지는 거. 제일 멋있는 걸로 끝이 안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네. 여기 요거는 좀 연한 거예요. 이거. 가족분들이 하시잖아요. 큰 사장님, 작은 사장님, 뭐 사모님까지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다 같이 오면 너무 오래되니까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게 됐죠. 네. 뭐 친절하시고 첫째는 안경을 잘 나한테 맞춰주시고 예쁜 것도 골라주시고 딱딱 내 스타일에 맞게. 글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종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나 예민하고 섬세하고 이 안경 품목이 그래서 뭐 무슨 뭐 상품 팔디끼 막 팔아제끼는 것이 그래서 폐업을 하게 되고 오래 못 끌어가고 힘들어서 그래서 안경 면허증을 안경대 졸업해서 따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직해요. 안 해요. 안경으로 시작한 지 한 40년 세월 된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는 한 20년 됐고요. 안경사 이영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경일을 10년 정도 하고 있는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안양에 올라와서 누구 권유로 금은시계를 배우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매형이 소개해가지고 사돈네 집에 올라왔는데 우리 사돈이 갑자기 야 그거보다는 안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안경이 장래도 촉망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여기는 제가 처음 안경 시작했던 데, 총각 때. 여기서 한 칸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하다가 옆에까지 터가지고, 두 자리를 터가지고 했죠. 제가 이렇게 안경을 실제 이렇게 시력 검사하고 만드는 과정은 얼마 안 걸리고 간단한 직업인데, 간단한 일인데, 이 안경 기사한테 배우라고 그래서 물어보면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아는 친척발 형님이 안경원을 하고 있었어요. 시력 검사, 안경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우리 형님이 잘 알려주더라고요. 이제 내가 저 친척 동생이니까 부러져도 AS. 이영식 안경사의 꼼꼼한 성격은 안경일을 하기에 제격이었습니다. 또한 고집스러움과 결단력 있는 성격은 그를 능력 있는 안경사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덕분에 일을 빨리 배울 수 있었고 사돈에게서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온순한 성격인데 많이 부딪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좀 강해지잖아요. 옳으면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나중에 잘못 판단했어도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내가 저지른 건 내가 걷어들여야지 이렇게. 행복과 시련은 함께 온다고 했던가요? 안경점이 잘 되고 있을 때 인생 최대 위기도 함께 찾아왔다고 합니다. 예, 여기 1층 전체. 이게 리모델링을 내가 다 한 거예요. 건물 운영에까지 손을 댄 이영식 안경사. 잘 알지 못하는 품목을 판매하기도 하고 병원을 유치하기도 하는 등 사업을 점차 확장했다고 합니다. 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리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이거는 안 되는 거라서 옥상에 올라가고 내가 떨어져 죽으려고. 내가 그때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이미 저질러졌는데 나는 상관이 없는데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준 지인들이 문제가 되고 애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냥 그때 확 주저앉아버린 거야 내가. 보면은 어디다 치웠냐. 이게 엄청이 많은데 여기 법원 뭐 이런 거 이게 전부 있죠. 이거 지금 꺼내본 거는 여기 안경원 오고 나서 처음으로 꺼내보는 거예요. 왜냐면 꺼내보면 내가 이게 마음을 주제를 못하니까 내가 마음이 가라앉지를 않으니까 이게 막 올라오니까요. 막 오늘 또 요거를 이렇게 보면서 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가장 어려웠던 시절 초심을 찾고 만난 가게. 바로 현재 운영 중인 안경점인데요. 이곳을 인수한 이후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버지와 함께 든든히 가게를 지키고 있는 한 사람. 바로 아들인 지훈 씨입니다. 이거는 이제 첼로예요. 첼로고, 요거는 이제 바이올린이에요. 예, 바이올린이고, 실제 제 친구들이 연주했던 바이올린입니다. 지훈 씨는 사실 음악을 전공한 연주자였다는데요. 음대를 다니던 중 뜻밖의 경험을 한 뒤 음악을 그만두고 바로 안경일을 시작했다는 아들 지훈 씨.
당시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경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많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노부부가 오셨었는데 그 노부부가 이제 안과를 다녀오셨는데 안과에선 더 이상 이제 밝게 볼 수가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안경원에 오셔서 저희 아버지 손을 잡으면서 이제 안과에선 안 된다고 하니 안경이라도 좀 밝게 볼 수 있게라도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앉아서 검사를 1시간에 걸쳐서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안경을 마지막에 쓰시고 잘 보인다. 너무 잘 보인다. 막 감사하다고 손을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울면서. 그래서 그걸 보고 꼭 사람을 칼을 들고 수술을 하는 것만이 치료가 아니고 이 안경으로도 사람을 치료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굉장히 감명 깊게 이게 받아들여서 안경을 더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헤어졌어요? 이게 덜렁덜렁해서 맞다. 아까 이거 그 교수님 차라리 아니야. 처음에 했던 거에서 도수가 지금 요번에 올라갔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처음에는 많이 불편했죠. 처음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과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이제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성격 자체가 아버지랑 저랑 틀리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열쇠 던지고 너 나가라고 한 적도 많고요. 근데 지금은 서로 눈빛만 봐도 눈으로 대화한다고 하죠. 눈빛만 봐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버지가 선생님이자 친구가 돼버렸어요. 도수가 플러스 0.50에 마이너스 0.50. 네네, 9mm로. 아버지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는데요. 하지만 지훈 씨는 아버지의 걱정을 불식시키고자 노력했고 그거는 그냥 새 걸로 드릴게요. 어머니 다 됐어요.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흘러 제법 부자 케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아요. 괜찮은 척? 저는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재밌어요. 제가 가장 기분 좋고 뿌듯할 때가 언제냐면 손님들이 제가 만든 안경을 쓰셨을 때 너무 잘 보인다고 하시거나 혹은 안경이 망가졌을 때 제가 고쳐드렸을 때 역시 선생님이라 틀리네요 라고 하실 때 그때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하길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들인 지훈 씨뿐 아니라 딸과 사위 그리고 며느리까지 모두 안경사로 일을 하거나 배우는 중인데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진심 어린 직업. 보다 밝은 세상을 선물하는 안경사 부자는 오늘도 시민들의 곁에서 사랑방 문을 엽니다. 만족한 거를 뛰어넘는 게 감동이잖아요. 감동. 손님이 그냥 영원히 기억하는 그 안경점 생각날 정도로. 안양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안경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계속 그걸 유지할 거고요. 한대암역 20년 역사와 함께 살고 있는 털보 아저씨 부부의 전집. 노릇하게 붙여진 전만큼 온기를 가득 품은 안산의 만년 가게입니다. 그리고 밝은 마음으로 손님들의 눈앞을 밝혀주는 안양중앙시장 옆 안경점. 많은 이들의 마음에 등불이 되는 만년 가게로 오래오래 이어지길 응원합니다.